안녕하세요, 포크나입니다. 자, 특공교육 신청받습니다. 예, 1월달부터 시작을 하는데, 주식 플러스 선물, 그 다음에 3종 세트, 사드 신호, 그 다음에 추세 신호까지 전부 다 세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방송, 그 다음에 제가 가진 자료까지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의는 여기 전화번호나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카카오톡 오픈 톡인가요? 예, 이걸 이용하시면 되고 아니면 QR 찍고 오셔도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27일 갭 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 12월 26일 상한가 급등 주시죠.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어려우셨죠? 실제적으로 올라온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상한가 간 종목도 지금 점상 간 종목 빼면은 나머지는 다 위에 지금 윗꼬리를 다룬 걸 볼 수 있죠. 자, 시장이 끝물로 가면서 그리고 물량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날에는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천천히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중을 좀 작게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미국장부터 보고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장은 계속 올라오고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장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 산업지수 바닥에서 저점 찍고 물량 터져가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움직임 나올 가능성 높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0.91%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 S&P는 신고가 근처 다시 추세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1.1% 올랐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1.35% 올라오면서 신고가 근처까지 왔는데 좀 안타깝죠. 예, 미국장은 보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상향으로 해가지고 작년 11월부터 해서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우하방이에요. 그죠? 예, 하방으로 해서 계속 밀렸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0.53% 밀렸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고점에서부터 밀렸기 때문에 한 1% 넘게 빠진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갭으로 떠서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특공교육 오시면 이제 요런 거 다 세팅하는 방법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아침에 시작해서 살짝 올라오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 매수, 그 다음에 매수, 그 다음에 계속 매도. 예,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막판까지 계속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횡보하는 동안에 종목들은 계속 밀렸죠. 그래서 막판에 윗골이 단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계속 윗골을 달았죠. 뭐 마음 AI나 그 다음에 신성 델타테크, 형제 엘리트, 뭐 하이젠 RNM이나 넵튠 같은 종목도 25% 찍고 14%까지 밀렸으니까 많이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시장이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 장도 별로겠죠. 그죠? 선물이 안 좋으면 일단 코스피가 지금 막판에 좀 많이 물렸는데 코스가 0.44% 밀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65%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환율도 엄청나게 안 좋죠. 환율도 안 좋기 때문에 계속 외인들이 매도를 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상한가입니다. 오늘의 상한가는 세 종목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액션스퀘어는 오후장에 올라왔죠. 중국을 통해서 해외 자본 투자 유치 가능성, 그 다음에 장영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동사 주식을 장내 매수하는 것 때문에 액션스퀘어 상한가 들어갔고, 요것 아마 전일 상한가 들어갔나 뭐 그랬을 거예요. 액션스퀘어가 아닌가? 한번 볼까요? 상한가는 안 갔네요. 급등을 했지만 상한가는 안 갔고 어쨌든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고, 이엔세 요거는 글로벌 탑티어 제약사와 CMO 계약식이에요. 이것도 제가 진짜 좋은 재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엄청 흔들었죠. 엄청 흔든 다음에 막판에 상한가 붙었습니다. 젠큐리스는 56억 규모의 자회사 나노바이오라이프 지분을 갖다가 전량 매도했다는 것 때문에 점상으로 올라갔고, 전일 시간에서 상 붙었다가 점상으로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관과 외인이 같이 산 종목 삼천당제약 계속 올라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전일 상한가를 갔었어요. 그쵸? 상한가를 갔었는데 그 다음날 박살이 났는데 오늘 기관에서 12만 주, 외인이 12만 주를 사면서
올라왔는데 시간으로는 또 밀렸어요. 그래서 내일은 조금 가격이 떨어져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 다음에 움직임이 나왔던 게 기아도 지난번에 박스권 돌파하고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움직임이 나온 거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중공업은 오늘 이슈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상승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선주는 앞으로 계속 상승할 가능성 높겠죠. 이유는 간단해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뭐 천여 척의 배를 갖다가 주문을 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물량은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중국에 가 있지 않고 인도 총리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사를 방문했다는 뉴스 때문에 아침에 HD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여기서는 뭐 삼천전제약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천전제약 살짝 밀리면 눌림에 보시면 되겠죠. 자, 기관과 외인이 따로 산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인 따로 산 종목 중에서 신성 델타테크 아침부터 퀀텀 연구소가 퀀텀 연구소에서 특허를 취득했던 뉴스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건데, 요거는 기관에서 43,000주, 외인이 23만 주를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시간으로는 1.6% 상승을 했습니다. EM텍. EM텍은 외인들이 10만 주 정도 매수를 했네요. 리가캠바이오. 요거는 기관에서 17만 주. 기관에서 여기서부터 매수를 시작했죠. 실제적으로 기관에서 매수한 거는 여기서부터 매수를 했지만, 요거 살짝 해서, 6% 올려놓고, 그 다음에 오늘 5% 정도 올려놓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오션 아침에 말씀드렸죠. 이슈 좋다고요. 하나오션도 4.5% 올라왔습니다. 아침부터 매수세가 셌죠. 그죠? 그 하나오션 포함해가지고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전부 다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조선주가 앞으로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JYP엔터 오랜만에 움직임 나왔는데, 기관에서 85,000주, 외인이 11만 주 정도 샀는데, 요거는 앞으로도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기관이랑 외인이랑 매수를 하는 종목들, 특히 기관과 외인이 같이 매수하는 종목은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자, 12월 26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 테마 분석해 드릴게요. 자, 상한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액션스퀘어. 액션스퀘어가 어저께도,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화요일도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18%까지 올랐다가 10% 정도에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저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올라와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단기 매매하기가 되게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수급이 들어오면 밀어버리고, 수급이 들어오면 밀어버리고, 수급이 들어오면 또 밀어버리고, 마찬가지죠.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보다는 매수해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저점이다 생각하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뉴스 뜨고 상한가 붙었죠. 중국 해외 자본 유치 가능성 및 장형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동사 주식을 매수했다. 요것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이엔셀. 자, 이엔셀은 처음부터 이슈가 나왔는데, 이슈가 나온 다음에 패대기가 나왔어요. 그쵸? 여기거든요. 뉴스가 뜬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 고점 저점 해가지고 9%짜리 확 뺐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횡보를 시키다가 좀씩 올라오다가, 실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단기 매매. 그 다음에 여기서 2차 상승 나왔을 때 두 번째. 그리고 이엔셀 같은 경우는 글로벌 탑티어 회사가 어딘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탑티어 제약사와 CMO 계약을 했다는 거는 되게 좋은 뉴스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나올 거고. 그래서 상한가가 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젠큐릭스. 젠큐릭스는 이게 과연 상한가 갈 재료인지는 모르겠어요. 점상 갈 재료인지는 모르겠지만 56억짜리 나노 바이오라이프 지분을 전량 매도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죠? 이건 뭐 점상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파인메딕스 오늘 신규 상장주인데, 이게 장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16,000원대 중반에 여기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16,000원부터 25,0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9,000원 가까이 올라왔다가, 물론 이제 최고점은 27,000원이었지만은 9,000원까지 올라왔다가 빠졌다가 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최고점 찍고 고점 돌파한 다음에 바로 무너지기 시작해서 추세가 하방으로 무너졌는데, 자, 이렇게 추세가 상승할 때는 들어가줘도 돼요. 여러분들이 신규주는. 근데 추세가 꺾여가지고 추세가 하방으로 꺾여졌을 때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특히 신규주 같은 경우는 신규주 같은 경우는 정말 조심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밀릴 때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잘 보지 마시라고 그러는 이유가,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계속 물량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면. 사면이 이게 올라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사면이 뉴스 뜨고 올라왔거든요. 오픈 AI 자체 휴머노이드 개발, 이것도 있지만 실제 조선업계에서 로봇 도입 확대하고, 사면 같은 경우는 장중에 뉴스가 떴었어요. 사면이 지금 보시면 지능형 로봇 핵심 부품 개발 완료, 해외 고객사랑 양산 진행 중이랬는데, 요 뉴스가 2시 28분에 떴죠. 자, 2시 28분이면 어딘가 보면 여기에요. 자, 얼음이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올라오다가 한번 패대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저점에서 올라와서 상한가까지 찍었는데 밀렸죠. 시간으로선 3% 정도 밀렸습니다. 요게 이제 그 로봇, 그러니까 지능형 로봇 핵심 부품을 갖다가 계약 진행 중이라는 뉴스 때문에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음 AI. 자, 마음 AI는 AI 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갖다가 수상을 했다는 뉴스가 떴거든요. 그 뉴스 때문에 지금 여기에 급등을 한 걸 보세요. 급등한 다음에 상한가까지 치고 그 다음에 빠진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이슈는 여기서 나왔어요. 처음에 이슈가 나온 거는 여기서 먼저 움직임이 나왔는데, 움직임이 나온 다음에 빠지는 거 보세요. 크게 안 빠졌죠. 크게 안 빠지고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특공 교육을 받으시면 이런 거 매매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충분히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 상승, 그 다음에 뉴스 뜨고 올라왔고, 그 다음에 상한가까지 갔다 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성 델타테크. 자, 신성 델타테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스가 있었죠. 퀀텀 연구소에서 세라믹 방막 전도성 구조체 특허를 갖다 취직했다는 것 때문에 퀀텀 연구소, 즉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초전지체 관련한 종목으로 대장으로 움직임이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형제엘리트. 형제엘리트 얘도 상한가 갔다 온 종목이죠. 형제엘리트도 상한가 갔다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갑자기 수급이 한번 들어왔죠. 1차 수급 들어오고요. 살짝 밀렸다 2차 수급. 요런 거 매매법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상한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고점에서 계속 무너지다가 오후장에는 많이 무너졌는데, 이거는 이재명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오는 거죠. 범야권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형제 엘리트가 움직임 나오면 형지, INC 같이 움직임 나오고 같이 급등을 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급등을 하고 상승을 했죠. 물론 뭐 더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 2등주, 3등주는 어쩔 수 없어요. 더 많이 무너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이젠 RNM. 자, 요거 로봇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자, 장대 항복 1차, 그 다음에 요거 2차, 3차. 근데 수급이 들어올 때마다 어때요? 계속 밀리죠. 양봉이 뜬 다음에 계속 밀리는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추세를 보면 저점이 계속 높아지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추세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올라온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가 밀렸거든요. 하방으로. 그렇기 때문에 밀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으로도 밀렸습니다. 하이젠 RNM도 로봇 관련한 종목이죠. 그리고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하이젠 LNM 같은 경우는 뉴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하이젠 LNM 무슨 뉴스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여기 있죠. 60년 모터기술 휴머노이드 심장 하이젠 RNM에 쏠린 이유. 요 뉴스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10시 7분에 나왔죠. 10시 7분이면 요 뉴스, 10시 7분이면 요거네요. 그쵸? 여기 장대항공에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여기 1차 뉴스가 뜬 다음에, 요즘은 뉴스 뜬 다음에 바로 밀어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움직임 나오는데, 요것도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매매 포인트가 따로 있어요. 그때 잡으시면 됩니다. 요런 것도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PNS 미케닉스. PNS 미케닉스는 오랜만에 움직임 나왔네요. PNS 미케닉스도 얘도 로봇주인가요? 맞나요? 한번 보죠. PNS 메케닉스 이것도 로봇 관련한 종목이네요. 요거 움직임 나왔고, 넵튠은 아침에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넵튠 자회사 님블드론 이터널 리턴이 중국 판호 획득했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얘도 시작하자마자 패딩이 나왔죠. 시작하자마자 올라왔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점 찍고 밀려서 하방으로 밀렸는데 점진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시가도 깼고, 시가 위로 올라온 다음에 이 시가를 갖다가 안 깨고 계속 움직임이 나온 다음에 상승을 했죠. 물론 뭐 오후장에 무너졌지만 오전장에 움직임이 괜찮았습니다. 넵튠입니다. KMW 미국 5G 설비 투자 활성화 기대감에 5G 장비 쪽으로 이슈가 됐다는데, 얘는 몰랐어요. 올라온 걸 못 봐서 한 번도 말씀 못 드렸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한번 수급이 들어왔다가 빠져버리고, 수급 들어오고 빠져버리고, 수급만 들어오면 빠져버렸죠. 그래서 계속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이엔셀 말고요, 젠큐릭스 있잖아요. 젠큐릭스가 점상인데 내일 풀리는 잘 보세요. 그때 단테 나올 수 있고, 이엔셀은 조금 더 보셔도 됩니다. 이엔셀 같은 경우는 뉴스가 좋아서 저는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12월 27일 갭상승 예상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특공 신청하실 분들 QR 찍고 신청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를 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빠르게 매매하는 방법 요즘 필요하죠. 근데 아프리카 TV나 유튜브는 딜레이가 좀 심해가지고 급등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귀에 들어올 때 화면상에 딱 보일 때 이미 오른 다음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공교육을 신청을 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 초대를 하니까 그쪽에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시간에서는 서울 바이오시스랑 서울 반도체 요게 뉴스가 있었어요. 특허 뉴스가 있었거든요. 서울 반도체 필립스 Y LED 특허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는 것 때문에 서울 바이오시스 상한가 들어갔죠. 서울 반도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거 뉴스 좋은 뉴스예요. 내일도 아마 움직임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이래가지고 필립스에서는 뭐 6년인가 9년인가 그 팔았던 LED 상품을 전부 다 수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수거는 불가능하니까 아마 돈으로 해결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바이오시스, 서울 반도체 이 뉴스는 되게 좋은 뉴스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서울 반도체. 먼저 서울 반도체가 움직임 나왔는데,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조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왔죠. 그죠? 그리고 시간으로 상한가 들어갔는데, 처음엔 약하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상한가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서울 바이오시스. 서울 바이오시스는 뭐 거래량 거의 없는 종목이에요. 근데 얘도 그냥 얘는 점상이었네요. 계속 상한가였네. 그죠? 그래서 서울 바이오시스, 서울 반도체 같이 움직임이 나왔고, 오늘 장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국이랑 중국이랑 대두 관련한 뉴스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장 초반에 히토리 관련한 이슈, 중국에서 히토리를 갖다가 수출을 안 하면 미국 방위산업에 타격이 있다는 뉴스가 또 있었거든요. 근데 자, 동국 RNS 보면 움직임이 조금뿐이 없었죠. 2% 움직였어요.
장중에는 거의 움직임 없었습니다. 거래량도 없었고요. 근데 시간으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800만 주. 내일 아침에 세게 움직임 나올 것 같은데, 히토류는 대체적으로 단발 뉴스가 많아요. 단발. 시간에서 올랐다가 그 다음날 무너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내일 시가 공략을 한다 그러면 동고가래나스만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너무 높으면 좀 지켜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히토류는 항상 이슈가 나왔다가 단발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화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삼화전자도 히토류 관련한 종목, 얘도 시간으로 상한가 들어갔고요. 거래량 거의 없는 종목입니다. 삼화전자도. 그 다음에 또 유니온도 있죠. 예, 유니온 대표적인 히토류 관련한 종목 5.46%, 티플렉스. 자, 티플렉스도 히토류 관련한 종목 시간으로 4.5%, 유니온 머티리얼, 예, 히토류 관련한 종목을 해서 시간으로 4.3% 올랐습니다. 요걸로 움직임이 나왔고, 라이온 컴텍이 올라왔는데, 자, 라이온 컴텍이 보유 주식 약 2천만 주를, 예, 1,300억에, 예, 양수양도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라이온 컴텍. 그래서 예, 시간으로 갑자기 상한가가 붙었는데 막판에 상 붙었네요. 중간에 상 갔다가 그 다음에 계속 밀렸었거든요. 3,100원대까지 밀렸던데 막판에 3,300원 다시 상 들어갔는데, 최대주주 반경이면 둘 중에 하나죠. 시간에서 올랐다가 그 다음에 아침에 장 시작하면 갭 떠서 박살나거나 점상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움직임 나오는지 한번 잘 지켜보세요. CQ셋, 요거 양자모 관련한 종목이죠. 예, 시간으로 6%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오리엔탈 전공, 오리엔탈 전공이면 이거 저기 예, 이재명 관련한 종목이죠. 아, 아닌가? 오리엔트 전공이, 예, 오리엔탈. 예, 오리엔트 전공이 이재명 관련죠. 오리엔탈 전공은 조선 기자재주죠. 맞다. 예, 시간으로 5% 올랐습니다. 네.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장 막판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드렸었는데, 이마트랑 그 다음에 알리익스프레스랑 합병이 아니라 지분 투자해가지고, 예, 서로 협업한다는 뉴스를 제가 장 끝날 때 드렸을 거예요. 막판에 이마트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세계 INC 있잖아요. 신세계 INC는 관련돼서 움직임이, 예, 나왔던 종목이죠. 신세계 INC. 요거는 오늘 이재용 관련한 종목으로 조금 움직임 나오다 말았는데, 시간으로 5%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마트 막판에 세게 올라왔거든요. 막판에 수급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동시효과 3.5% 올랐고요. 시간으로 4% 올랐습니다. 요거는 중국이랑 신세계랑 중국 알리바바 합작법인 만든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마켓 지분을 갖다가 전량 처분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내일 본다 그러면 일단 서울반도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고가레네스, 나머지는 거래량이 적으니까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마트가 어떻게 나올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 6%까지 올라갔다가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마트가 올라오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슈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강한 종목들만 공략을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예, QR 찍고, 예, 특공교육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상 포카나인이었고요. 이제 이틀 남았죠. 오늘 혹시나 배당 받으실 분들 많이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배당 받으실 분들은 은행주나 아니면 증권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사신 분들은 배당을 받으실 거고, 내일은 아침에 시작하면 전부 다 개파락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배당을 줬던 우량주들이 밀리기 때문에, 배당을, 현금 배당을 한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배당락이 있진 않아요. 주식 배당처럼. 그렇지만 심리적인 배당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면은, 자, 예를 들면 지금 만 원짜리 주식을 갖다가, 예, 만 원짜리 주식을 배당을 갖다가 예를 들면 3% 준다고, 5% 준다고 해봅시다. 5% 준다고 그러면, 원래는, 예, 뭐 9,500원에, 만 원이니까 9,500원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배당만 먹고 빠지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매도 물량이 많아요. 왜냐면은 내일 아침에 매도를 해도 배당은 주니까. 그래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저는 심리적인 배당락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심리적인 배당락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아침에 조금 낮게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게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겁먹지 않고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